우리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쥐는데 우리 사회와 제도는 그 힘을 다룰 수 있을지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걸 인류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인류 멸망을 굉장히 진지하게 걱정하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밈도 많이 붙는 천재예요. 엔트로픽. 엔트로픽이라고 하면은 무슨 회사인가 싶으실 텐데 클로드, AI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생성형 AI의 엔진룸 안에 한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거 엔진이 너무 빨리 도네 걱정이 돼갖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우리 테크 CEO들의 공통점은 늘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아모데이도 오픈 AI에서 챗 GPT 2, GPT-3 이거를 이끌었던 거의 부사장급이었고 그런데 그 엄청난 AI의 한가운데서 이거 좀 아닌데? 라고 나와서 지금의 클로드를 만든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다리오 아모데이는 198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요. 여동생이 이제 다니엘라 아모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정말 최고의 다리오 아모데이의 파트너죠. 다리오 아모데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 올림피아드 저도 말로만 들어봤던 그 천재들이 나간다는 올림피아드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아주 그 천재고요.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는 대단한 AI CEO긴 한데 성격이나 이력을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막 테토남이 아니라 거의 과학자형 창업자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델이 돈이 되나? 이런 걸 다른 CEO들이 따질 때 이 사람은 이 모델이 근데 안전한가? 이거 혹시 이 모델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걱정의 스케일이 좀 다른 사람이죠. 테크 CEO들은 일단 학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천재라고 하시니까 네.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다리오는 이제 칼텍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죠. 거기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또 프린스턴에서 신경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이 사람은 처음에 AI만 판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익숙한 AI 전문가죠.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가 법학, 철학 공부했듯이 이 사람은 물리학과 사람의 신경학을 공부한 융합형 천재죠. 학교 졸업하고선 바이두, 구글, 오픈AI 이런 데 들어가면서 AI의 정말 전문가가 돼서 그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AI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AI의 환각을 발견해요. 환각이요? AI가 사람 속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AI 아첨 아시죠? 네, 장난 아니죠. 네, GPT가 맨날 칭찬해주고 다독여주고 네. 나 이렇게 하면 좋아? A를 얘기하면 너무 좋은 생각이래요. 전혀 반대되는 B를 얘기하면 더 좋은 생각이래요. 예, A와 B를 합쳐서 얘기하면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AI가 데이터를 잘못 갖다 주는 것도 AI의 환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리오는 발견을 합니다. AI가 사람을 속이는구나. 얘가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척 하는구나. 위험하네. 나를 속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제대로 안 다루면 진짜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 AI를 잘 몰라서 겁을 낸 게 아니고 AI를 너무 잘 알아서 겁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면 용감한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좀 위험하다는 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네. 훨씬 좀 본인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요. 다리오의 개인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엄청난 서사가 있어요. 다리오가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원에 다닐 때가 이제 2006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희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뒤에 그 희귀 질환의 치료율이 훨씬 높은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년만 더 빨랐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리오한테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두 가지의 교훈으로 와요. 하나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올바르게 안전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리오가 세상을 보는 심지어 기술을 보는 앵글이 달라진 거죠. 이 사람은 가속 페달을 막 만들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다. 가다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AI 두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두머라는 건 이제 굉장히 비관론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리오는 발끈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AI 기술 비관론자라고 부를 때 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리오가 오픈 AI를 떠난 이유도 이제 다 그 맥락입니다.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 떠났을까? 다리오는 오픈 AI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GPT-2, GPT-3를 만든 사람이니까 뭐가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샘 알트만, 우리가 이제 언제 한번 다룰 샘 알트만이 원래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오픈 AI였는데, 오픈 AI를 만들어서 막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부터 막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AI를 막 상업화하고 성능 확장에 막 올인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통제 불가능한 AI의 지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20년 말에 나옵니다. 자기 최고의 파트너, 여동생 다니엘라를 포함한 동료들을 우르르 데리고, 한 10대 명 데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옮길 때 무슨 이유로 옮길까요? 보통 회사가 괴롭히거나 그렇죠. 네, 좀 힘들거나 할 때 꼭 동기가 부여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연봉도 꽤 중요한 이유죠. 처우나 조건. 근데 이 사람은 회사의 철학에 반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오픈 AI는 안 되겠다. 안전하게 AI를 안 만든다. 그러고 나왔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오픈 AI에서 연봉을 꽤 받았을 텐데 나와가지고 AI 회사를 차렸죠. 그게 엔트로픽이고요. 다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의 다음 단계 위험은 AI 자체가 아니고 AI 회사들이 만들 거다. 그렇게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동생이랑 나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게 동생도 정말 똑똑했나 봐요. 여동생 다니엘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클래식 플룻 장학생이고요. 엄청난 인문학을 했고 오픈 AI에서도 진짜 또 잘 나갔죠. 역시 특별한 조합이죠. 물리학자 오빠랑 인문학자 여동생이 나와서 회사를 차립니다. 이 초기 창업 장면은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늘 회사를 나오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장명. 장명, 이름. 이름. 또 이름을 놓고 와, 우리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막 고민하다가 엔트로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엔트로픽이라는 이름 자체에 인간 중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술보다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AI를 만들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빨리 나가긴 하는데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 엔트로픽 자체도 공익기업이에요. 그냥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익기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AI를 만들면 더 많이 쓰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통 AI는 사람을 잡아두는데, 그리고 그걸 더 사용하게 하는데 중심을 두는데, 이 엔트로픽은 독특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AI 헌법을 만들었어요. AI한테 헌법적인 원칙을 주고 그 원칙에 맞춰서 계속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바른 생활 AI가 되게 만들었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챗GPT보다 오히려 좀 더 윤리적이고 신중하다, 그런 평을 받죠. 다리오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쥐는데 우리 사회와 제도는 그 힘을 다룰 수 있을지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AI의 막강한 힘은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인류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쓰려면 사람이 되게 성숙하고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첫 번째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한번 축출된 적이 있어요. 자리가 비었죠, 샘 네. 올트먼 자리.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다리오 아모데이한테 너 오픈 AI CEO 해라. 너 우리 회사 부사장까지 있었으니까 거절해요. 심지어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합병하자. 그것도 거절해요. 오픈 AI에 갔으면 그 사람이 엔트로픽이랑 엮을 수 있는 시너지는 엄청났겠죠. 심지어 회사를 합병한다. 그러면 엔트로픽의 파운더로서는 돈 방석 정도가 아니고 돈 침대에 그냥 누울 것 같아요. 근데 다 거절해요. 왜? 오픈 AI는 원칙이 안 맞는다. 여기는 너무 상업화하고 성능 확장하고 속도 조절을 안 한다. 난 이 회사랑 일 안 한다. 물론 이제 엔트로픽의 CEO 정도 되니까 돈이 좀 넉넉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모데이가 대단한 게 FTX라고 엄청난 투자 펀드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는데 엔트로픽은 그 투자받은 돈으로 클로드 초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 투자한 FTX는 망해요. 파산합니다. 투자사가 망하면 이제 투자받은 회사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워낙 엔트로픽이 좋은 회사고 또 AI라는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그 사이에 클로드는 폭풍 성장을 해요. 이런 예가 별로 없죠. 그만큼 클로드, AI, 엔트로픽의 또 다리오 아모데이의 저력이 대단한 거죠. 제가 보면 이 테크 CEO들은 너무 천재라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특별한 장면들이 이렇게 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2026년 2월이죠. 되게 최근인데요. 인도의 AI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모디 총리랑 인도 총리죠. 그 다음에 샘 올트만, 다리오 아모데이가 같이 나란히 섰는데 당연히 모디 총리는 악수도 하고 뭐 사진 찍을 때 손도 잡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샘 올트만하고 다리오 아모데이는 윈수 시간이잖아요. 서로 철학이 달라서 회사도 나왔고 심지어 샘 올트만이 없을 때 그 자리에 들어올 뻔도 했었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악수를 막 할까 말까 막 어색해갖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픈 AI를 만들고 클로드를 만든 그 두 천재가 막상 단체 사진에서는 어떻게 악수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계산도 못하고 되게 어색해하더라 이런 밈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샘 올트만은 굉장히 극이에요. 굉장히 쇼맨형, 사교형,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테크 리더고요. 다리오 아모데이는 하루 시간의 한 50%를 연구실에서 보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할 때는 되게 단호한데 그 전에 이렇게 잘 나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단호한 면을 보였던 게 젠슨 황하고 한번 공개 충돌이 있었죠. 샘 알트먼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또 제슨 왕이랑도 공개적으로 충돌을.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뭐 상관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젠슨 왕의 칩을 중국에 파는 거를 허가했어요. 그랬더니 다리오 아모데이가 야, 그 중국에 칩을 파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비유하기로는 북한에 핵폭탄 파는 거다. 이 정도로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한편 젠슨 왕은 다리오 아모데이는 AI를 너무 무서워해갖고 지만 어떻게 AI를 가지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격하했죠.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냥 테크 리더 샘 올트먼이나 뭐 젠슨 왕 정도하고만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배짱이 대단한 게 국방부하고도 이렇게 충돌을 해요. 국방부하고 클로드가 계약을 했었어요. 클로드를 쓰는데 그 계약서 조항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민간 감시나 그 다음에 완전 자율 무기 이런 거에선 클로드를 못 쓴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AI를 그냥 완전히 맹신하면 예를 들면 전쟁 같은 데서 사람이 판단 안 하고 완전 자율 무기로 클로드가 그냥 자기가 공격하면 거기서 뭐 억울한 사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리오 아모데이는 그걸 국방부가 하겠단 말이야. 늘 걱정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계약 조항을 유지했죠. 근데 국방부가 이 조항 지우자. 2026년 올 초의 일이거든요. 2월. 지금 미국의 국방부가 뭐 어떤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뱉으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테크 CEO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다리오 아모데이는 거절했어요. 나는 이 계약 조항은 유지해야겠다. 국방부가 결국은 양보를 했죠. 이 사람이 되게 원칙주의자인 게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도 지분을 주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경영진에는 자리를 안 줘요. 경영진에 들어오면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지분은 주고 투자는 받되 의사결정은 엔트로픽이 할 거야. 왜냐하면 물이 섞여가지고 의사결정이 흔들리고 자기들의 원칙이 흔들리는 걸 엄청 경계하는 거죠. 쉽지 않은데요. 이건 정말 내 기술에 대한 그리고 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고서는. 배짱이 대단한 거죠. 막 몇 억 불씩 투자 받으면서도 그 내부적으로 신탁 기구를 둬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절대로 의사결정은 들어오지 마라. 정말 배짱이 있고 또 기술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제가 계속 다리오 아모데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이 사람은 이제 낙관자이자 비관자고요. 그리고 AI 혜택을 되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AI 위험을 또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I로 인류의 삶이 되게 풍부해질 거다. 그런데 AI를 잘못 쓰면 정말 위험해진다. 이 사람의 이 두 가지 생각은 결정적으로 다리오 아모데이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과 그런데 그 약을 빨리 내놓으라고 잘못된 약을 냈으면 사람들이 더 죽지 않았을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기술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 저는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지금 AI가 사춘기 같잖아요. 아직 완벽하게 성숙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초기도 아니고. 네.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거를 AI 회사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AI 방향은 막 엄청 달라질 거고요. 그러면서 AI가 인류를 시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막 힘이 센,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10대처럼 힘은 센데 미숙한 사춘기를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결국 그럼 이 아모데이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설계하는 사람이죠. 이 다리오 아모데이의 예를 봐도 그렇고요. 알렉스 카프, 젠슨 왕, 일론 머스크 모두 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리더로서 리더십에 대해서 일정한 체계를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 그러면 리더라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자리나 직급, 위치, 역할 이런 건 진짜 하드웨어죠. 컴퓨터를 치면 그냥 기계 장치죠. 이거 자체는 혼자 작동하지 않거든요. 리더란 하드웨어는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작동하게 하려면 앱을 깔기 시작해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스킬, 말하는 거, 영업력, 기획력, 팀워크 이런 스킬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앱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더라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직급, 타이틀, 역할 이런데 앱이 깔려요. 당연히 기술을 발휘해야지 리더십을 잘 자기가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컴퓨터 전기장치와 앱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앱이 돌아가게 하려면 OS가 있어야 돼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OS, 윈도우처럼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판이 깔리지 않으면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 앱은 되게 리더들이 쉽게 깔아요. 기술은. 그런데 정작 그 기술을 움직이기 위한 OS에 대해서는 무심한데요. 그 OS가 뭘까? 그 운영체제가 뭘까?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리오 아모데이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OS가 깔린 거죠. 절박함과 강박증이 동시에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술, 앱이죠. 자기가 가진 AI 기술들을 그 OS에 맞게 작동시키면서 테크 리더로서의 정점에 쓴 거죠. 저는 늘 태도 OS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성우의 태도 한 끝도 늘 태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테크 리더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늘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기술을 엄청 발전시키면서도 또 엄청나게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류에 대한 배려는 무지 강한데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고, 젠슨 왕도 엄청 대중적으로 따뜻한 사람인데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직원을 굉장히 심하게 몰아붙이면서 그 자리에서 직원을 한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역설적 리더십이 꽤 테크 리더들에게는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